안녕하십니까. 4.15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정책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포항기자협회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의 정책과 주요 공약들을 들어봄으로써 어떤 후보가 포항의 새로운 일꾼으로 알맞은지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녹화로 진행되는 이번 대담은 포항기자협회 8개 언론사와 신문 지면,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도 동시에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항남 울릉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허대만 예비 후보를 모시고 정책과 주요 공약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총선에 임하시는 각오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민 여러분, 지금 포항은 추락하느냐 재도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민간과 행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우리 지역의 수건과 현안을 풀어가는 협치를 통해서 포항의 재도약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미통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의 정치 지형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한국당, 미통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 정치 지형을 바꾸고 일하는 정치, 자치를 넘어 협치를 이루어서 포항의 재도약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정치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협치를 이루고 이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각오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협치와 일하는 정치를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지역의 지형을 바꾸고 일하는 정치, 자치를 넘어 협치를 이루어 포항의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예. 아주 그냥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음으로 우리 지역 유권자분들한테 본인의 소개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집권 여당을 일할 수 있는 후보 그리고 포항 전문가라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만 26세에 포항시의 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청춘을 바쳐서 우리 포항의 여러 가지 현안에 참여하고 연구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에서 아마 3남 1녀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후보는 포항 남구에 출마한 5명의 후보 중에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역의 시민단체 활동, 청년단체 활동을 통해서 누구보다 포항의 현실과 포항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온 포항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 현 정부의 초기에 국정운영에 참여한 경험이 지방과 중앙의 각종 당직을 거치면서 중앙정부와 중앙당의 여당 내에 각종 인맥과 충실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의 오랜 수건을 풀기 위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항 전문가이자 집권 여당의 일할 수 있는 후보, 이것이 바로 허대만을 표현하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젊어서부터 포항에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셨고 꾸준히 포항에서 살고 계신 분이시고 예. 또 특히 이제 4남 자녀분이 4분이시라는 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 후보님의 주요 공약과 자신만의 차별에 대한 전략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7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 제가 삼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텅텅 비어있는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미래형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포항은 세계적인 철강 도시로 자동차 소재, 철강 소재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포항은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배터리 산업 분야에 큰 강점을 가지는 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 인근의 외동공단에는 자동차 부품 공장이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 대학원이 개설이 되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리 포항은 강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포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엮으면 전기차, 자율주행차, 플라잉카 같은 미래형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우리 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임기 동안 모든 힘을 모아서 철강산업 이후의 신산업, 우리 포항 시민의 먹거리로 미래형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포항은 오랫동안 지곡단지에 연구개발 투자를 해왔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는 했지만 그 성과가 사업화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포항 지곡단지를 창업특구로 만들어서 젊은 이들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 시민의 오랜 수건인 영일만 대교를 집권 여당의 공약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임기 4년 내에 반드시 착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 시민들이 KTX 개통으로 많은 편의를 누리고 있는데 아직 노선이 부족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강남권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SRT를 유치함으로 해서 KTX 노선 부족도 해소하고 포항의 강남권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 안전문화센터를 건립을 해서 해안 쪽에 위치하도록 해서 우리 포항의 노동자 도시라는 특징을 잘 살리고 전국의 노동자들이 재교육, 휴양,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면 우리 포항의 해양 관광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이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안전문화센터를 꼭 만들어서 우리 포항의 해양 관광 산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성숙되면서 경제 규모는 커지지만 고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국민기본소득제를 입법화하는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 지역은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환경 분야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혁명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남구의 환경혁명을 추진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남구의 이제 대표적인 산단인 블루밸리 국가 산단에다가 이제 미래형 자동차 산업,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시겠다고 대표 공약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또 갖고 계시는 영일만 대교 대해서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임기 내에 착공하시겠다. 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예, 약속을 하셨네요. 그리고 또 이제 남구가 이제 공장이 우리 많다 보니까 이제 환경 문제가 심한데 예. 혁명적인 환경 대책을 수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이제 이번에 출마하시는 지역구 포항 남 울릉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포항 남구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또 남구 전체에 걸쳐 있는 현안은 저는 환경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 해도 같은 경우에는 분진이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형산강의 수원이나 중금속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아주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오천 청림 제철 지역의 SRF 발전소 문제입니다. 이로 인한 이 주민들의 저항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대송 지역의 공단 공해 문제도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 오래된 문제입니다. 또 장기면 같은 경우에 해병대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한 이 민원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포항 남구의 환경 문제는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남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에도 큰 위협을 줄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포항 남구는 환경혁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나 악취 발생 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강력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공단 인근 지역이라서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강요하려면, 이걸 요청하려면 그에 마땅한 보상과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인내하고 참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천 청림 제철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는 SRF 문제에는 먼저 행정과 주민들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SRF 공론화위원회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SRF의 입지가 제대로 됐는지, 그 시설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가동되고 있는지, 또 SRF 발전소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서 그 대안과 해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이제 환경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무엇보다도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고, 그 중에 우리 남구 특히 SRF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그에 따른 어떤 문제 해결책, 대안을 모색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 우리 포항 지역은 대표적으로 이제 현재 지진 문제로 인해서 피해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진 특별법도 좀 만들어서 이제 그 이후 조치로 이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행령에 관련해서 주민들 간의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후보님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포항 지진 특별법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행정 또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서 이루어낸 협치의 성과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어떤 특별법이 만들어지는데 국회 파행을 제외하면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6개월 만에 특별법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이 속도이고 굉장한 성과라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 특별법 내용 중에 배상이나 보상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피해 주민들께서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법적인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보상이란 표현을 법률 속에 집어넣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이 구제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진 피해 구제를 위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특별법을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소송의 실익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보다 빠르게 보다 실질적인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 포항 주민들이, 포항 시민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행령 그 제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와 조사위원회에 포항 시민들의 이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포항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임명권자인 총리실과 또 총리님과 의논을 하고 있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대화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와 여당은 피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 그런 자세가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시민 여러분들의 만족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위원회에 이제 포항 출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리실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코로나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지방 중앙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포항 지역도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급속 확산에 따른 현재 중앙 정부 또 지방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시고 향후 더 나은 대책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중앙 정부와 이런 문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시민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제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 정부의 노력과 지방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요. 이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시키고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미 발생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치료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량을 의료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건소나 뭐 이게 도립의료원 또 중앙정부의 각종 뭐 의료시설이나 지원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시장님과 도지사께 포항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 인력과 공중보건이 또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 자원을 집중해서 대응을 일원화하자 하는 제안을 드렸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우리 의료 역량을 공공의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39 전화하면 불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혹시나 전염됐을까 의심이 되는 시민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포항의료원으로 오면 의심 환자의 검사나 또 이 환자의 치료가 일원화돼서 된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진다면 훨씬 혼란과 혼돈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단합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건물 주인들이 임대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낮춰주고 이런 착한 임대인, 착한 이 건물주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운동에 정부도 적극 참여해서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해서 세제 혜택이든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든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또 퍼져서 우리 국민들이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의지하는 이런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공공의료 인력과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후보님께서는 이제 자치를 넘어서 협치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협치 과연 어떤 내용입니까? 많은 시민들이 우리 한국 정치의 고질이라고 보고 있는 문제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입니다. 정치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치권에 우리 사회의 문제가 가면 갈등과 대립이 더 증폭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날 이런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이것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대립과 갈등의 한국 정치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모아서 우리 미래를 열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숙제를 풀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과 행정의 역량을 묶어주는 이런 협치가 필요한 시대에 돌입했다. 이 협치가 가능한 제도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시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지방자치 분야에서 활동하고 또 이게 연구돼 왔는데 이제 지방자치 30년 해왔습니다. 지방자치를 통한 성과도 있고 한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치를 넘어서 온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협치의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요즘은 자치 전도사가 아니고 협치 전도사가 되어서 협치의 필요성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당과 야당, 민간과 행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량을 묶어서 우리 지역의 오래 묵은 수건과 현안을 풀어가는 협치를 이루어야 포항의 재도약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대립과 갈등이 아니고 협치를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일당 독점의 지역 정치 지형을 바꿔 가자는 말씀인데 결국 우리 이제 TK 지역과 포항 같은 TK 지역에서 특정 정당만 국회의원이 되지 말고
그렇죠. 당에서도 좀 그러니까 하나의 국회의원을 정당이 배출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하나의 정당이 우리 지역 사회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이제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죠. 이제는 여당, 야당, 민주당의 역량도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커져 있기 때문에 이 역량을 지역 사회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 남구 주민 여러분, 울릉 주민 여러분, 포항은 지금 추락하느냐 재도약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정당의 독점과 독주를 선택할 것이냐 협치를 통한 재도약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독점과 독주를 넘어서 협치를 통한 재도약을 이번 선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마지막이란 각오로 이 허대만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포항이 새 일꾼을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것으로 4.15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정책대담 허대만 후보자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